340. 본격적으로 페인트 칠을 해볼 텐데요. 일단 페인트는 새 거니까 다 흔들어서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따게 되면 위에 가끔 이렇게 물만 있고 아래로 이제 컬러가 가라앉은 경우가 있는데 네. 완전히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시공할 곳에 롤러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코너에 붓으로 먼저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롤러 작업을 할게요. 그리고 페인트는 처음에 너무 많이 따르지 말고 쓰고 나서 또 한 번 필요한 양을 따르는 게 좋아요. 쓰던 거를 다시 여기에 부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코너 같은 데는 롤러가 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붓에다가 좀 페인트를 얇게 묻혀요. 듬뿍 묻혀서 바로 이렇게 가게 되면 떨어져서 안 되거든요. 붓을 걸러낸 다음에 얇게 이런 코너 같은 부분을 먼저 지금 페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 천장은 지금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래쪽하고 이 몰딩 부분만 색을 칠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한 번 칠했는데 색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어요. 이렇다고 해서 지금 마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갖다 칠하게 되면 저기는 커버가 안 돼요. 그냥 이 정도 1차 작업을 하시고 말려주시는 거예요. 한 번 칠하고 말리라는 거죠.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주는 거 그것만 유념하시고 처음에 예쁘게 발라지지 않아도 상관없으니까 얇게 한 번 간다는 그것만 지켜주세요. 여러 번 더 칠할수록 보기 좋아진다니 인내심을 가지고 칠해야겠죠. 붓에 묻은 페인트를 다 쓸 때까지는 다시 프레이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붓의 힘을 빼시고 스넥을 이용해서 상하 왕복으로 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면은 계속 마를 때까지 깔끔하게 다듬어 주시면 컬러가 좀 더 이렇게 균일하게 나오겠죠? 이때 고수가 꺼내든 붓이 있는데요. 일반 페인트 붓과는 좀 달라 보여요. 이 스펀지 같이 생긴 브러쉬하고 네. 솔처럼 생긴 거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아크릴 붓은 마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사용하고서 잘만 빨아두신다면 이제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금 사용하시는 폼브러쉬는 스펀지잖아요. 그리고 끝부분이 그 사선으로 절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너 같은 데 지금 잘 들어가고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붓자국이 남지 않는다는 그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아무리 가격이 싸도 소모성이라 금방 닳아버린다는 거. 옛날에 나 이거 모를 때 셀프 인테리어 모를 때 사람 시켰을 때 얼마 들었는지 아세요? 얼마예요? 창문하고 네. 거실 칠하는데 170인가 줬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런 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줄 알았어. 그냥 그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재료는 사실 비싸지 않아요. 다 사람 품값이에요. 그 품값을 내가 하는 거예요. 모서리나 좁은 면적의 붓칠이 끝나면 넓은 면적은 롤러를 이용해 칠해줄 건데요. 지금 롤러가 말랐을 때는 물로 분무를 먼저 하시고 충분하게 적셔주신 후에 페인트를 칠을 하시게 되면 페인트가 훨씬 더 잘 먹고요. 이 롤러의 두께가 넓게 먹거나 크게 되면은 페인트를 더 많이 먹는다는 거. 이거는 두꺼운 대신 페인트를 많이 먹는 대신에 넓은 면적을 빨리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W자, 뭐 M자 이렇게 그리시고 이거는 이 효과는 왜 하냐면 여기에 과도하게 묻은 페인트를 여기다 묻혀내는 거예요. 그리고 건조되기 전에 젖어 있을 때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넓은 면적을 한꺼번에 칠할 수 있어 편리한 롤러. 하지만 어김없이 남는 롤러의 얼룩 자국. 롤러는 이렇게 가는 길이 어디는 닿고 어디는 안 닿고 이렇게 표시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다 몇 번에 걸쳐서 없애준 다음에 딴 데로 가세요. 칙칙했던 벽이 페인트 칠로 환해졌네요. 자, 이제 페인트 칠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쪽 벽면을 이제 한번 꾸며볼 거예요. 벽면에 입체적인 효과를 내기 위한 재료들인데요. 텍스처 페인트와 다양한 크기의 붓, 끌개 등이 필요합니다. 텍스처 페인트, 생소한데 어디에 쓰는 재료인가요? 자, 열어보시면 페인트와 좀 다르죠? 네, 입자가 좀 있는 거 그렇죠. 벽돌의 느낌이 일단 거칠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텍스처 페인트라고 해서 그 기능을 갖고 만들어진 페인트예요. 이 우리가 지금
지금 경계선을 그려놓은 이 위에다가 한번 이렇게 얇게 발라보세요. 자, 어떤 느낌을 생각하시냐면은 우리가 벽돌, 바깥에 있는 그 벽돌을 보시면 표면이 아주 매끄럽지 않아요. 시멘트처럼. 그러니까 그 생각하시면서 거칠게 발라주시고 이렇게 나중에 효과를 더 낼 때는 찰싹 넣었다가 이렇게 띄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돌출된 부분이 좀 있게. 거칠어도 괜찮아요. 텍스처 페인트를 바를 때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거친 질감을 살리는 것입니다. 의뢰인도 고수를 따라 텍스처 페인트를 발라보는데요. 처음 하는 것 치고 질감을 꽤 잘 살렸죠. 전체를 다 칠하지 않고 부분만 칠하는 게 세련돼 보인다는 사실. 다음은 붓을 이용해 벽돌 모양을 완성시킬 텐데요. 텍스처 페인트를 바른 곳 사이사이에 줄을 그어주면 끝! 또 일로 와야겠죠. 자, 이렇게 오고 이제 이 벽면에다가 우리가 아트 페인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창문을 걸고 하면 벽돌 느낌을 낸 다음에 아이비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우리가 표현할 건데 방향을 정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집에 있던 액자를 벽에 달기로 한 의뢰인. 자, 박을 때는 이렇게 아래로 쳐지게 되면 액자를 걸었을 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똑같거나 아니면 좀 위로 액자 고리를 세워서 걸고 수평계로 잘 맞는지 놓고 딱 중앙에 맞았네요. 그럼 벽돌 느낌이 나도록 색을 입혀볼까요? 색을 입히는 물감은 아크릴 물감이어야 번지지 않고요. 팔레트와 그리고 아크릴 붓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지만 예쁜 무늬를 찍을 스텐실 도안까지 챙겨주세요. 물감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팔레트는 못 쓰는 용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크릴 물감은 굉장히 빨리 마르기 때문에 작업을 속도를 빨리 내기보다 물감을 조금 따르는 게 좋아요.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큼 짜고요. 믹스해서 쓸 거라 두 가지만 일단 따르고요. 좀 발라준 다음에 조금 덜어내는 거죠, 물감을. 덜어내고 붓은 여기를 주는 게 아니라 바짝 잡으세요. 바짝 잡아서 힘있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그 시공을 하실 곳은 굉장히 부드럽게 볼터치 하듯이 하셔야 돼요. 힘을 약간만. 그러다가 점점 힘을 크게 주시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사용을 하시게 되면 텍스처 페인트에 색을 입히는 것은 듬성듬성 느낌 가는 대로 칠하는 게 비법. 아까 우리가 일부러 그 새 주걱을 이렇게 댔다가 이렇게 띄었을 때 입체감을 많이 낸 이유가 물감을 칠해보니까 아시겠죠? 굉장히 이렇게 돌출된 면이 입체적이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색칠이 끝나면 벽돌 선은 흰색 페인트를 이용해 그립니다. 어렵지 않죠? 벽돌은 이제 다 끝났어요. 네, 보시면 이게 이제 종이인데 구멍이 뚫려 있죠. 자, 이거는 스텐실 본이라고 해서 이 구멍에다 대고 물감을 찍어서 어떤 이미지를 표현할 거예요. 아, 저런 종이 위에다 뿌리는 건지 전 몰랐어요. 본이 있네요. 저는 저 아이비 모양의 잎사귀를 하나하나 다 그리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렇게 본이 있으면 쉽게 할 수 있겠네요. 예. 여기서 잠깐! 내 맘에 쏙 드는 스텐실 도안을 돈 안 들이고 제작하려면 마음에 드는 도안을 프린트한 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 테이프를 덧붙여주세요. 그리고 선을 따라 칼로 잘라내기만 하면 완성! 참 간단하죠? 이렇게 벽면에 찍을 때 아주 부드러운 붓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젖혀지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안을 대고 이때 이제 스텐실 붓 이런 걸 이제 찍으셔야 돼요. 붓 대신 스펀지를 이용해도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색도 위치도 마음 가는 대로 찍다 보면 어느새 아이비 잎사귀 완성! 마지막으로 아이비 잎사귀 사이사이에 줄기를 그려넣는데요. 그림 실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그려보세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짐을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돼 쓸모없던 공간이었던 베란다. 그 베란다가 훨씬 넓어 보이고 분위기 있게 바뀌었는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전과 많이 달라졌죠?